와우! 달슨의 라이브! 11일간 4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한 손흥민 선수가 진짜 괜찮은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체력 안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밤 10시에 또 뉴캐슬과 경기를 갖게 되는데 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손흥민 선수가 앞섰던 지금 시즌 개막하고 나서 4경기를 연속으로 모든 시간을 다 뛰었는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 빼도 360분을 좀 뛰었습니다. 이런 강행군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좀 괜찮을까? 어떻게 다른 선수들은 좀 쉬게 해주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무리뉴 감독이 그냥 계속 뛰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또 약간 좀 무리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또 당장 뉴캐슬과의 경기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지금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하면 손흥민 선수가 앞섰던 4경기 이렇게 뛰었습니다. 9월 13일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 뛰었고요. 90분 다 뛰었죠. 9월 17일 불가리아 원정으로 치러졌던 유로파리그 플로브디프와 경기 때도 또 다 뛰었습니다. 9월 20일 사우스햄튼과의 원정 경기 다 뛰었죠. 이날 경기에서 4골 때려 넣었었고, 또 9월 24일 또 북마케도니아 원정으로 치렀던 슈켄디아와의 경기 때 또 다 뛰었습니다. 이거를 좀 계산해 봤더니 그러면 11일간 4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한 건데, 근데 이 자체로도 지금 그 체력적인 부담감이 상당할 수가 있지만 그냥 이거로만 또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원정 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그 불가리아하고 북마케도니아 유로파리그 원정, 잉글랜드와 그 불가리아나 북마케도니아 그 원정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5,000km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유럽 끝에서 동유럽 끝까지 이렇게 왕복을 할 때 5,000km를 이걸 2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니까 그 11일 간격 동안 이게 진짜 체력적인 부담감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서울하고 부산을 왕복하는 데가 800km라고 하니까 서울과 부산을 6번 왕복하는 걸 2번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프리미어리그 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번 시즌 초반에 그 출전을 많이 했던 그 분으로 나온 그 순위표를 좀 보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당연히 2경기를 다 뛰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 빼더라도 180분 공동 1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동 1위로 있는 선수들을 보면 어때요? 골키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초반에 2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90분 풀타임 2경기 뛴 선수들은 많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그 먼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 원정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11일 동안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중에 있었던 슈켄디아와의 경기 때는 사실 그 한 절반 정도는 무리뉴 감독이 또 로테이션을 또 썼는데 손흥민 선수는 교체도 안 해줬습니다. 당연히 선발이었고 몇 분도 쉬지 못하는 그냥 풀타임으로 다 뛰었는데, 물론 이제 그만큼 빼박 주전이고 단판 승부로 펼쳐지는 유로파리그 지면 그냥 떨어지니까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옵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일정이 너무나 험난하니까 야, 이거 좀 걱정스럽다, 좀 이런 거죠. 지난 슈켄디아의 북마케도니아 원정 경기 같은 경우는 케인, 로셀소, 요리스, 도어티, 다이어 이런 선수들은 교체로 뛰게 하거나 이제 휴식을 좀 줬는데 손흥민 선수는 계속 좀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일정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슈켄디아 원정부터 프리미어리그 뉴캐슬과의 홈 경기까지가 이틀밖에 또 쉬는 시간이 없고요. 그 뉴캐슬 경기 끝나게 되면 첼시와 리그컵도 치러야 되고요. 주중에 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이스라엘의 마카비 하이파와 또 경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맨유와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혹독한 일정이 좀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토트넘의 전체적인 로테이션도 중요하고 지금 4경기를 모두 풀타임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체력 안배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2경기에서 말도 되지 않는 5골과 2개의 어시스트, 무려 2경기에서 7골의 공격 포인트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시즌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달리는 것, 이렇게 먼 거리를 왕복까지 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다가오는 이 뉴캐슬과의 어떤 상성에서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2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는 뉴캐슬 상대로 해서 다 골을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씩 골을 넣어가지고 2시즌 동안 지금 2경기에서 이제 골을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뉴캐슬 통산 8경기에서 2골과 1의 도움, 괜찮죠. 또 토트넘 같은 경우도 뉴캐슬과 만나가지고 최근 6번의 대결에서 5승 1패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는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의 이런 좀 무리한 일정, 손흥민 선수 지금 뭐 팀에 거의 먹여 살리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정이 하나의 좀 변수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게 주말에 있는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의 가장 큰 어떤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을 쓸 것인지,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술적인 어떤 또 이 포인트를 잡을지가 이 경기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선발 예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홈팀인 토트넘은 지금 베일은 못 뛰고요. 수비수 탕강가도 지금 부상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2-3-1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혹은 뭐 4-3-3도 가능하고요. 최전방이 케인, 그리고 2선에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를 세우게 되고요. 미드필더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위쪽에 약간 로셀소, 은돔벨레, 호이비에를 쓸 것 같은데, 은돔벨레가 지난번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90분을 뛰었기 때문에 윙크스가 이제 한 60분 정도 뛰었으니까 두 선수 중에 약간 저울질하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 이 수비가 약간 왼쪽 수비가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보는데, 레길론이 이 경기에서 토트넘 데뷔를 하냐 못하냐는 사실 손흥민 선수하고도 연결이 좀 돼요. 왜냐하면 바로 또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합을 맞춰야 되는데, 뛰게 된다면 레길론이 나오게 된다면 약간 체력적인 부담감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길론이 워낙 공격적인 선수니까. 하지만 이제 좀 생각은 데뷔전을 바로 선발로 뛸까? 아니면 서서히 좀 피치를 올릴까? 이렇게 약간 좀 생각이 돼서 일단은 벤 데이비스를 선발로 놓고 레길론이 뭐 교체로 뛴다든지 아니면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벤 데이비스 놔둬놓고 수비는 다이어, 알더웨이럴트, 도어티, 골키퍼는 요리스가 쓸 것 같습니다. 원정팀 뉴캐슬을 놓고 보면 여기는 부상자가 좀 많아요. 주전 골키퍼였던 두브라프카가 지금 부상으로 시즌 다 못 나오고 있고요. 수비수 시에어라든지 더밋 부상이고요. 미드필더 맷 롱스태프도 지금 부상이고요. 공격 쪽에 드와이트 게일도 좀 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한 4-2-3-1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최전방에 이번에 새롭게 영입한 칼럼 윌슨 놔둬놓고 카운터를 많이 칠 것 같고요. 이선 쪽에는 발빠른 플레이저, 그리고 핸드릭, 알미론이 시즌 초반에 좀 교체로만 좀 뛰고 있는데 이 경기는 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허리 쪽은 좀 두껍게 세워서 존조 셸비, 뭐 이게 약간 좀 기복 좀 타는 선수인데 자기 막 흥해 좋을 땐 하다가 약간 이렇게 확 하면 또 실수도 많이 하는 선수인데 존조 셸비. 그다음에 헤이든. 수비 쪽은 왼쪽 좋은 선수죠. 자말 루이스, 그다음에 러셀즈, 페데리코 페르난데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수비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많이 부닥칠 텐데, 여기는 원래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이었는데 뭐 리버풀이라든지 썬더랜드 임대 다녔던, 그다음에 뉴캐슬에서 뛰기는 4시즌째 뛰고 있는데 완벽한 주전이라기보다는 어려워요. 물론 이번 시즌 주전으로 뛰고 있지만 하비 망키오 선수가 여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많이 부닥칠 거예요. 골키퍼는 아까 부상이 있기 때문에 달로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포인트는 손흥민 선수가 좀 괜찮을까 4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주말에 있을 뉴캐슬 경기 때 중요한 포인트,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인 어떤 안배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얼마큼 체력적 회복을 잘 빨리 하느냐가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북마케도니아 경기 원정 때 교체로 뛰었거나 휴식을 취했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대신에 좀 더 많은 경기를 플레이를 좀 더 뛰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감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인이나 루카스 모우라, 뭐 로셀소 이렇게 교체로 뛰었던 선수들이 이 경기를 좀 더 많이 뛰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레길론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레길론이 워낙 이 공격 가담이 좋으니까 그러면 레길론과 함께 어떤 체력적인 안배를 조금 하면서 또 플레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레길론의 어떤 투입 여부까지 해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진짜 뭐 최근에 토트넘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가 좀 평가받고 있는데, 27일입니다. 일요일 밤 10시 시간도 굉장히 좋죠. 홈에서 뉴캐슬과 경기를 할 텐데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에서의 7개 공격 포인트를 넘어서 더 추가할지, 정말 대박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